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한 차례 더 이어질 것이라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백신도 부스터샷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접종을 마친 지 6개월이 넘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10월을 맞아 한인 비영리 단체들과 의료계는 유방암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고 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종된 유튜버 부검 결과 타인에 의한 질식사로 나왔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는 경비행기가 가정집으로 추락해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IMF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한 차례 더 이어질 것이라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넘겼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연방식품의약국 스콧 고틀리브 전 국장이 델타 변이로 인한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며 아직은 안주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알래스카주 등 추운 지역의 감염자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일주일간 전국 평균 신규 확진자는 2주 전보다 24% 줄어든 89,526명입니다.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0% 가까이 감소했는데 이는 남부 지역이 최악의 고비를 넘겼기 때문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아직 중서부 지역은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지 못했고 북동부 지역의 사정도 얼마나 더 악화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아직도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이 6,800만 명에 달한다며 재확산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백신을 접종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보건 전문가들은 델타 확산에 따른 팬데믹 여파는 올 연말쯤에나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백신 효능 약화를 예방하기 위해 부스터샷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접종을 마친 지 6개월이 넘은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모더나의 부스터샷은 정규 투여량의 절반을 주사합니다. 접종 6개월이 지난 경우 델타 변이에 대한 대응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부스터샷 승인이 추진된 배경입니다. 모더나는 3차 부스터샷을 접종받게 되면 항체의 수준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오늘 FDA 자문위원회에 승인 신청서와 연구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양일간 회의를 열고 모더나 백신의 추가 접종 권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모더나 부스터샷 접종이 결정되면 65세 이상 시니어,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 의료직 종사자와 교사 등 화이자 부스터샷과 비슷한 집단의 접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 등 일부 언론은 모더나 백신의 경우 중장년층까지 자격 요건이 확대되는 방안도 거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성의 달인 10월을 맞아 한인 비영리 단체들과 의료계가 유방암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며 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건강형평성연구소와 한인교계가 조사한 한인 여성의 유방암 검사율은 타인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웃리치 디렉터는 아프지 않기 때문에 유방암 예방을 위한 검사에 대한 인식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인 287명 중 2년 이내 유방암 검사를 받은 사람은 절반 이하인 48%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한 미국 내 여성들의 유방암 검사율은 40세 이상의 경우 64%, 50세 이상은 68%로 나타나 한인들의 검사율은 비교적 저조합니다. 미션시티 커뮤니티 네트워크 클리닉 MCC에는 3D 유방암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무료 유방암 검사는 11월 15일까지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3D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뭐가 이상한 게 럼프가 있으면 와서 바이옵시해서 두 번째 체크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이옵시 갖고 이게 암인가 아닌가를 해가지고 이제 키모테라피 아니면 수술로 들어갑니다. 유방이 수술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리컨스트럭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따로 있습니다. 전미의학협회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 코로나19 이후 유방암 진단 건수가 52%나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계는 유방암을 비롯한 정기검진 환자가 크게 감소해 각종 병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은 젊은 층에서도 유방암 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40세 이상은 유방암 검사를 1년에 한 번 받아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90% 이상에 이르고 완치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유방암은 한인 여성들 사이에서 흔히 발병하는 암인데요. 대신에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 치료에 들어가면 1기에 발견됐을 때 그 완치율이 거의 99%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서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발병하게 된다면 조기에 진단을 받고 조기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방암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선 담배는 금연하고 술은 줄일 것, 비만일 경우 운동을 통한 정상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정기 건강검진 받기, 미리 가족력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료계 관계자는 유방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기적인 검사와 자가진단법을 숙지하면 조기 발견이 가능하고 식습관 개선 등 유방암 요소를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지난달 실종된 유튜버 개비 파티토의 부검 결과가 타인에 의한 질식사로 나왔습니다. 샌디에고에서는 경비행기가 가정집으로 추락해 최소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밖에 국내 사건 사고 소식 박시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8월 실종된 후 지난달 시신으로 발견된 유튜버 개비 패티토의 사인이 발표됐습니다. 와이오밍주 검시관은 개비 패티토의 부검 결과 살인으로 결론을 짓고 타인에 의한 목졸림이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After a detailed investigation by our forensic pathologist, our anthropologist, and local law enforcement, with assistance from the FBI, the Teton County Coroner's Office is following the following verdict. In the manner of death of Gabrielle Lenora Petito, we find the cause and manner to be death by strangulation, and manner is homicide. 검시소는 또 패티토의 사망 날짜는 시신이 발견되기 3-4주 전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살해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추가 부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남자친구 런드리를 관심 인물로 수사 선상에 올려놨으며 용의자로 특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런드리는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샌디에고 인근에서 경비행기가 가정집으로 추락해 최소 2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정오 샌디에고 카운티 센티에서 추락한 경비행기는 애리조나주 유마에서 출발해 키니메사의 몽고메리 깁스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추락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추락 당시 2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또 다른 2명은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또 2채의 주택이 전소됐으며 추락 지점 인근에 있던 자동차 여러 대가 화재로 인해 파괴되었다고 소방당국이 전했습니다. 해당 비행기는 사스나 C-340으로 알려졌으며 몇 명이 탑승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헌팅턴 비치 오일 유출 사고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롭 법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오늘 현장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고 기름 유출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Our investigation will determine the facts and who is ultimately responsible. If our laws were violated, we will hold those responsible accountable. 인근 뉴포트 비치는 해안가에서 인체에 해로운 독소가 발견되지 않아 지난 월요일 비치를 재개방했습니다. 헌팅턴 비치 역시 같은 이유로 재개장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알렉스 파디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해안 시추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IMF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유지했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6.0%포인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것인데 G7 국가 중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IMF는 국내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급난 역시 미국의 경제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는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IMF의 이번 경제 전망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 예산이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4조 달러에 육박하는 경기 부양 예산 통과가 무산될 경우 경제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IMF는 내년 경제 성장률은 5.2%포인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초 전망보다 0.3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제1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한 공관의 활동을 비롯해 주 필라델피아 출장소 개소를 통한 업무 성과, 최근 대학 연구기관에서의 총영사 연설 실적 저조 요인, 위안부 기림비, 소녀상 관리 현황, 관할 지역 한인 정치 진출 현황 및 공관 대응 방향, 한국과 뉴욕주, 또 한국과 뉴저지 간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 체결 추진 현황 및 노력 등에 대해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이날 최대 쟁점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76회 유엔 총회 기자연설에서 국제사회에 제안한 종전선언이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이행이 없는 종전선언은 설득력이 없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통령의 종전선언이 곧 비핵화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이 정작 중요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종전선언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익에 큰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야당의 비판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이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전 연설과 이번 내용은 다르지 않다고 일축시켰습니다. 조현 주 유엔 한국 대표부 대사도 이에 대해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이는 한편 북한이 내건 선결 조건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 대사는 내년에 유엔 정규 예산의 회원국 분담률을 검토할 때 한국이 9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 대사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 만큼 유엔 사무국에 한국인 고위직이 많이 진출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